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저녁 7시 55분이 됐습니다. 오늘 MFC 강의 촬영한 것이 오픈이 됐네요. 인프런에서 지금 오픈을 했고요. 얼리버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소개를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구매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자면, 특히 지금 현재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멤버십, 우리 회원분들께는 늘 언제나 30% 할인을 드립니다. 어떤 강의 보든 인프런에서 제 강의를 뭐라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멤버십 회원분들은 당당하게 저한테 쿠폰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무슨 강의든 30%는 무조건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현재 이미 얼리버드 할인이 30%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40% 할인 쿠폰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한 달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지금 이제 일단 넉넉하게 좀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쓰시라고. 요건 참고하시고, 어찌됐건 지금 그 일반 얼리버드 할인 진행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제 그 책 PDF 파일도 공유는 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독하게 시작하는 시 관련돼서 그거 PDF 파일 멤버십 회원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답변 드리고요. 과정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그냥 뒷얘기죠. 뒷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그냥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핵심만 골라서 좀 빠르게 하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MFC라는 게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MFC가. 예, 이게 제가 MFC 관련돼서 이제 책을 처음에 썼을 때는, 지금 요 책이 원래 원고는요 2000페이지가 넘었었어요. 1900 얼마 하여튼 2000페이지 분량이었는데, 그게 한 권으로는 도저히 인쇄가 안 돼서 뺄 거 빼고 뭐 이렇게 좀 다듬고 해서 줄여가지고 나온 게, 그래서 얘가 1200페이지가 된 거거든요. 1200페이지가 된 건데, 2000페이지 이상도 쓰려면 써요. 진짜 그만큼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베이스로 강의를 만들면 최소 몇 개 강의가 나오냐면 2개가 일단 기본으로 나오고, 어드밴스드 어쩌고까지 집어넣으면은 3-4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UI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다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딱 진짜 그것만 했어요. 요것만 빨리 배우자, 최대한 그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교재를 제가 드렸으니까 뭐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저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강의로 다 안 해도 돼. 네, 강의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책 보셔라.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좀 제가 강의로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보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멀티캠퍼스에서 강의할 때 MFC 교육을 하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셨냐면은, 영상 처리하거나 방위산업체, LIG 넥슨 같은 회사, 이런 데서 오셨었거든요. 선생님은 회사에서 뭐 하세요? 저 미사일 자세 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뭐 MES 관련된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뭐 블라블라 등등등 다 좋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상당수가 이제 C++ 기반의 뭔가를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어떤 운영체제를, 이걸 윈도우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윈도우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OS 수준에서 만약 문제가 나가지고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윈도우가 리눅스보다 더 안정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 어쨌든 돈 주고 산 게 조금 더 낫긴 나아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아직도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윈도우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이제 거기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심플한 걸 만들 때는 쓰시죠. MFC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것과 관련된 좀 수요를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간결하게 쓰려고 애는 썼는데 이거 원래 제 목표는 10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10시간 이내에 끝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17시간 가까이가 또 강의가 시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는 그 컨트롤 윈도우라고 있거든요. 그거 쓰는 부분에서 기초적인 것만 딱 언급하고 나머지는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싶은 거는 과감히 드러냈어요. 과감히 드러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신경을 쓴 부분은 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현업에서 요즘은 이제 좀 없을 것 같은데 XP를 기반으로 뭔가 작동하는 솔루션은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마 이거 XP 쓴다라고 하면은 장비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텔 펜티엄 3 막 빠른 컴퓨터 700MHz 막 이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데 주격 장치 즉 램 메모리 용량이 얼마냐면은 보면은 뭐 512MB 요런 환경에서 지금 뭐가 작동을 해야 되는 아주 구형 솔루션들이 그것도 심지어 비주얼C 6.0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유지 보수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좀 상관이 없게 즉 옛날 것도 상관이 없게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FC 책을 만약에 개정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싶은 부분을 강의에 넣었어요. 강의에. 그리고 막판에 이제 완료 프로젝트 하나 넣었거든요. 완료 프로젝트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흉내내는 편집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사실 MFC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어디에 코딩하지? 일단 프레임워크라고 해갖고 어떤 이따가 큰 구조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해 뭐가. 그래서 이 구조가 복잡한데 뭐 아무튼 뭐 만들어져 있으니까 좋든 싫든 나는 이 위에다가 뭐를 갖다 얹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내 코드를 넣을 거냐.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가상함수야. 그러면 그 함수는 주로 분리거든요. 그래서 늘 레퍼런스를 보면 있는 말이 콜드 바이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조를 알아야지만 언제 불리는지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코드를 넣는 게 맞겠군. 이게 불리는 시점이 있죠. 그거는 어디라는 것도 이제 레퍼런스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실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뭐냐면은 이 도구가 생각보다 MFC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그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 스스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이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코드를 집어넣는데 실수로 뭔가를 날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리소스가 있고 이 리소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리소스만 편집기에서 날려버리고 코드를 남겨놔. 그러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되돌려 놔야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담아 넣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담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판에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뭐 그렇다고 진짜 파워포인트처럼 멋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고 진짜 허접한 거 하나 만들어요. 진짜 허접한 거를 만드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바로바로 라이브 코딩 하듯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 MFC를 공부하실 분들이 어디에 코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반대로 MFC에서는 어떤 희한한 구조를 막 들이대 가지고 뭐 이런 걸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렬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뭐 실무에서 그럼 내가 직렬화 같은 걸 써본 적이 있냐? 저 거의 안 썼어요. 별로 도움도 안 돼. 물론 이제 저게 이제 굉장히 도움되는 업체도 있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러니까 파일 출력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C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이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파일을 연다 그러면 MFC에는 C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꼭 이걸 써야 되냐? 아니요. 그냥 Fopen 써도 되는데요. 이런 거 쓰셔서 그냥 합성해가고 코딩해도 돼요.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꼭 써야 되냐? 아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깔끔하고 예쁘진 않지만 간단한 걸 때는 요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일단은 뭐 지금 요 책을 요걸로 그냥 그 기본적인 거는 뭐 이제 CC 뿔뿔 관련된 어떤 제가 만들 수 있는 강의들은 이거 이외에 이제 한 몇 가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npcap pcapng 예, pcapng 사용하는 거 이제 어쨌든 이제 pcap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고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그 강의를 올리다가 제가 말았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더 올릴까 지금 이걸 강의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안업체 취업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거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요즘 잘 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까지 만든다면 아마 한 3개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좀 이런저런 것들이 좀 저한테 시간이 좀 생기고 있어서 요즘 제가 책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책도 이제 개정하느라고 요거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 될 이제 콘텐츠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작이 끝나면 각종 시리즈 미뤄왔던 것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MFC 과정에서 이제 기초 과정 말고 이제 응용 과정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이거는 4월에 나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죽었다 생각하고 3월을 보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계속 강의에 집중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이죠.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강의 많이 만들어 올리는 것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